박채윤, 헉. 비선 의사로 불리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첫 번째 조사에서 호흡곤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특검에 출석할 때는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영재 씨의 부인인 박채윤 씨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발라도 반짝거리고 여기 좋은 화장품 있다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증상인가요? 왜 호흡곤란으로 가야 되나? 어제 박 대통령 실수를 갈게요. 갑시다.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자, 박채윤 씨의 예전 모습부터 오늘 오후 모습까지 쭉 저희가 구성한 영상으로 보셨는데 그런데 어제는 누워서 특검을 빠져나왔던 사람이 오늘은 그래도 걸어 들어왔어요. 그럼 어저께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특검이나 검찰청에 가면 좀 무섭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긴 떨려서 하겠죠. 가호흡이 될 수도 있고 무호흡이 될 수가 있는데 어제 분위기 봤을 때는 사실 좀 많이 아파 보였는데 네. 담당 의사는 뭐 멀쩡하다라고 네. 진단을 내렸고요. 바로 소환이 됐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장하고 김영재하고 직원들 구속한다. 이 얘기를 했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의도한 것 같다 이 얘기는 꾀병이란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박채윤 씨 특검에 자기 발로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보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박 대통령 실수를 갈게요. 갑시다.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박채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준실 씨도 그렇고요. 박채윤 씨도 그렇고 전부 다 강압수사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검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서 박채윤 씨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약간 그런 드는데요. 의심이 들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강압수사를 지금 현재 그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한 데 네. 이어서 지금 그 특검에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보기에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네. 아마 특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저 김영재 원장, 그러니까 남편인 김영재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네. 의료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의료법 위반 가지고 김영재 원장과 그 직원들까지 다 구속시킬 수 네. 있다고 특검에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우선 의문이 들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금 박채윤 씨가 주장하는 거는 최순실 씨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 특검의 강압성 같은 걸 부각시키는 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박채윤 씨가 들어가면서 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을 자백하라. 시술을 자백하라.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시술을 자백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결국 이제 박채윤 씨에 대한 구속은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뇌물 혐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어떤 의문을 푸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연결고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부부가 함께 청와대를 수시로 이제 출입을 했습니다. 그건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례적이죠. 부부 함께 지금 박채윤 씨가 하고 있는 그 메디칼 회사에서 개발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 안종원 수석한테 돈을 주고 어떤 그 4월 16일, 4월 15일 날 그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압박적인 수사를 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박채훈 씨가 사실 구속된 혐의는 안종범 전 수석과의 어떤 그런 뇌물 공여 혐의 아니겠습니까? 박채훈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대화 내용 많이 들으셨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미도 있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짤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호텔 그 예, 예. 음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저게 웬 말입니까? 추석 지나고도 받을게요. 아, 정말 저는 안종범 수석이 이때까지 박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대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내용을 보면 네. 박채윤 씨 경우 이제 특검에서 그런 내용도 얘기했다죠. 저게 원래 안종범 전 수석이 먼저 요구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박채윤 씨가 먼저 접근해서 뭐 우리한테 그 정부로부터 15억 원 지원을 받게 해줬으니까 그게 고맙다. 그래서 뭐 그 무슨 가방도 선물하고 네. 그다음에 뭐 현금도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안종범 전 수석이 면세점에 갈 시간이 없다. 지금 저 나오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죠? 면세점에 갈 시간이 없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수행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니까 면세점에 들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네.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데 그걸 좀 사다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다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안종범 수석이 먼저 요구했고 예.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령을 방파제로 삼아서 예.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 좀 뇌물 좀 받고 뭐 이래도 상관없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 사실 통화 내용을 누가 녹음했겠습니까? 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면 결국 이 상황 자체를 보면 결국 박재윤 씨가 저는 녹음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뇌물 받는 사람이 저걸 녹음 왜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결국 주는 사람이 녹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저는 녹음도 없애야 돼요. 그렇죠. 있는 쪽은 없어야 되는데 저는 녹음을 한 이유는 보면 결국 나중에 갑을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순간 일단 갑을관 바뀝니다. 네. 이 항상 공무원 뇌물죄 보면 처음에 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단 약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증거를 잡습니다. 네. 녹음을 한다든지 사진을 네. 찍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공무원 범죄가 이제 바로 저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채훈 씨도 뭔가 하면 본인이 10억을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 어떤 그 투자를 정부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자, 면세점에 좀 넣어주세요. 어디 뭐 좀 저 확장하게 해주세요. 대통령에서 추석 선물. 이게 지금 YJ 콥스 화장품이 지금 선물로 들어갔잖아요. 청와대에. 그렇죠. 그걸 대통령 명의로 해서 지금 선물이 뿌려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 저 영상 지금 나오는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저건 아마 광고로 내보내도 아마 엄청난 효과일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렇겠네요. 선택한 화장품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발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광고요? 그거 자체가 야, 광고예요, 그냥. 네, 네. 저건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박채원 씨도 상당히 이걸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흔적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생각도 저는 잠시 해봤어요.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 기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삼성 뇌물이라는 큰 산 아직 그것도 못 넘은 상태인데 거기서 새로운 걸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특검의 의무긴 한데 네. 아마 삼성 뇌물죄가 벽에 막히니까 그 미얀마의 어떤 그 뭐 케이타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박채윤 씨의 이 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 공여 문제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는 어떤 특검의 전략이 아닐까 하는 뭐 전략이죠. 생각은 당연히 전략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하지만 좋은 측면은 뭐냐면 좋은 측면.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걸려들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첩을 다 냈거든요, 결국은. 다 냈죠. 본인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껏 아. 입법난용 권리 행사 방해죄.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면 예.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뭐 본인이 오히려 요구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특검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피해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막 증거를 갖다 바치는 거를 바라는 거고. 장시호 씨처럼. 그렇죠. 장시호가 지금 잘 내고 있었죠. 네.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변신이 된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좀 늦게 시작했고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아주 또 다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수첩을 17건보다 더 많은 39 39건을 냈죠. 추가로 냈다 이런 거 아.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자, 박채윤 씨는 특검에서,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요구해서 우리같이 작은 업체에도
이렇게 명품 가방을 200~300만 원대 명품 가방 2개를 요구하는 거 보니까 수석치고 참 구차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이 사건이 전부 백일화에 드러나니까 하는 얘기지. 네. 하는 사실은 얘기죠. 저 가방을 주고 뭐 저 발렌타인 30년 위스키를 건네고 막 이럴 때는 예. 아 요걸로 해서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을 꼼짝 못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을 더 많이 관철시키고 더 이득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이 오히려 박채윤 씨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무차하다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는 박채윤 씨를 왜냐면 박채윤 씨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해외 영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있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조원동 경제수석이 있을 때부터 지금 박채윤 씨는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중동 진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안종범 전 수석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아마 박채윤 씨 쪽에서 먼저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접근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딱 걸려든 거네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걸려들었는데 이 걸려든 것도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더 쉽게 이 접근을 허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박채윤 씨가요. 이 새로운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결정적인 증거. 이 박채윤 씨 입으로부터 막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막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대통령 본인이 혐의 없어요.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태극기 집회 가보면 항상 그 중요한 메뉴가 뭡니까? 대통령은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 네.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뇌물죄를 엮으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채윤 씨가 그 청와대를 들락날락 하면서 대통령한테 화장품도 갖다 드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은 집중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도대체 뭘 줬냐.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단순히 화장품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수석한테 저 정도 줬으면 자기 회사를 완전히 지금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한테도 예. 당연히 뭔가 대가를 줬겠죠. 예. 자, 그런 것을 그냥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장면에서 보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박채윤 씨에 대한 증언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 뇌물죄를 밝히는데 오히려 상당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스모킹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채윤 대표가 정말 호흡곤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지 진실은 박채윤 대표만이 알 겁니다. 박채윤 대표처럼 만약에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면 특검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채윤 대표가 특검 수사에서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박채윤 대표 형이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을 겁니다.